시간이라서 수업이 없습니다. 3분 동안 준비 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자 103페이지 9번째 다룬 자성체라고 하는 건데 얘는요 사실은 한번 들어두면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가 쭉 풀릴 수 있는 정리 파트에서 조금 편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수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부분이라서 조금 잘 알아두셔야 변별력이 없는 문제인데 나오기가 틀리면 변별을 당할 수가 없겠죠. 자,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자성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자성체 명하셔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성체는 말 그대로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자석의 성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은 두 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자천성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연구자석, 그 다음에 전류가 흘러야만 자석이 되는 철과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하죠. 전자석은 앞서서 말씀드린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자석이 되는 아이들을 전자석으로 부르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석은 영구자석인데요. 그 영구자석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자석은 반드시 한 몸동 안에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극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세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세기이면서 반대되는 극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기가 같은 애들을 우리는 쌍극자라고 하는데 자석은 쌍극자로 되어 있어요. 쌍극자로 되어 있어서 서로 극은 반대인데 세기는 같아요. 이런 아이들로 되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석은요 서로 반대되는 그 아이들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당기는 인력이 생기고요. 서로 같은 애들끼리 마주보고 있을 때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력은 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을 싸잡아 우리가 자기력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런 자기력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석이 있을 때 내가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자르면 N극과 S극이 분리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도 다시 NS가 생기고 또 잘라도 NS가 생기고 또 잘라도 NS가 생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의 원자 안에 NS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원자를 핵균열시키면 그때 NS가 없어져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원자 하나 안에 NS라는 극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극이 어떻게 생겨? 자성체가 생기는 이유를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자 하나마다 NS극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자 속에는 원자 핵이라고 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고요.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데 안에 예를 들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 양성자가 11개 있는 원자핵을 가지고 있고 바깥쪽에는 가벼운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 전자는 가벼우니까 끌려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쪽에 이렇게 전자가 붙어 있어야 정상인데 안 붙는 이유가 뭘까? 얘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뺑글뺑글 돌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인력만큼 밖으로 나가려는 척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뺑글뺑글 돌아서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똑같은 크기의 힘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으로 끌려가지도 밖으로 튕겨나가지도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무슨 말이야? 실제로 나트륨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자 속에는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11개의 전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전자가 뺑글뺑글 도는데 이 전자는요 마치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와 같은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자전과 같은 형태의 운동도 해요. 하지만 자전이라는 단어는 쓸 수 없어요. 이건 천체에만 쓰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자기 스스로가 한 바퀴 도는 자전을 하는 것처럼 전자도 그런 운동을 하는데 이 전자의 자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우리는 전자의 스핀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공전도 하잖아요. 이 공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전자도 하는데 공전이라는 단어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크게 한 바퀴 도는 걸
우리는 이거를 전자의 궤도 운동에 일어나 이렇게 해서 스핀과 궤도라는 단어로 자전과 공전에 해당되는 운동을 표현하는 것 뿐이야. 됐어? 이런 식으로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마치 지구처럼. 근데 문제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 자체가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자의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자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행위가 생겨.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기니? 자기장이 생기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의 스핀 운동과 궤도 운동이라는 전자의 운동이 뭘 만든다? 전자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되겠어? 그러니 나트륨은요, 그 안에 있는 11개의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자기만의 NS의 극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전자는 이쪽 방향의 N극, S극이라면 또 다른 전자들은 움직이는 방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전자는 이쪽이 NS가 되고요. 또 다른 아이는 이쪽이 NS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11개의 전자들이 각각의 자기만의 NS를 만들면서 막 돌아. 그러면 이 하나의 나트륨이라는 원자 안에는요, 11개의 전자들이 자기만의 방향으로 NS를 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으니 이거를 합성하시면 그 합성된 방향의 자기장이 드러나겠죠. 이게 바로 나트륨 하나가 갖는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돼. 그랬을 때 이렇게 원자 속에 있는 전자들이 NS를 만들면서 돌 때요. 그걸 합성했을 때 자기장 방향이 뚜렷하게 NS가 나타나는 원자 자성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 어떤 특이한 아이는 그 안에 있는 전자들이 뺑글뺑글 막 도는데 그걸 합성하니까 NS의 합이 0이 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원자 자성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는 두 종류입니다. 원자 자성을 가지고 있는 원자와 원자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자로 나눠. 알겠어? 그 중에서 원자 자성이 있는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들로 만들어진 물체도 있겠죠. 원자들이 다 자성을 가지고 있는 원자로 되어 있어. 더군다나 어떠냐면 원자들이 합성된 N극 방향이 다 같아. 이런 엄청난 우연들로 만들어진 물질들도 있습니다. 됐어? 그러면 여기가 N, S, N, S, N, S, N, S인데요. 안에 있는 NS 서로 쌍극자의 힘의 세기가 같아서 얘네들이 상쇄돼요. 이런 식으로 상쇄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상쇄되지 않는 건 양 말단에 있는 아이들은 상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뚜렷하게 N, 이쪽이 뚜렷하게 S극을 갖는 영구자석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내가 이러한 영구자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을 잘라. 그럼 반을 잘라보자. 반을 자르면 아까 옆에 N극이 있어서 상쇄됐던 S극이 상쇄시키는 물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성질이 다시 드러나죠. 그래서 다시 S극이 생겨요. 또 잘라요. 또 자르면 상쇄됐던 부분이 없어지니까 말단이 된 아이의 극이 다시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NS 두 극을 절대 분리시킬 수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막대 자석을 만드는 자철석의 구조입니다.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석들은 극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원자 자성이 있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이야. 되겠어? 네. 그러면 이러한 원자 자성을 가지고 있는 애 중에 그렇게 우연으로 이루어진 자철석 같은 물질도 있지만 원자 자성이 있는 물질들의 대다수는 어떠냐면요. 각각의 원자들이 원자 자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자들이 원자 자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N극, S극 방향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다 불규칙해요. 그래서 자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철 같은 애들이야. 되겠어? 근데 그 주변에 영구자석을 이렇게 놓으면 이 영구자석이 외부에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그 자기장의 영향을 이 안에 있는 원자 자성이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 그럼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얘네들이 자화된 방향이 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여기가 NS, NS, NS인 자철소가 같은 구조가 돼요. 그래서
및 막대 자석이 되어버려요. 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클립을 갖다 대면 얘가 막 붙어요. 클립이 여기. 왜? 얘가 자석이 됐으니까. 됐니? 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된단 말이죠. 자석화된다고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야?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됐다는 얘기는요. 밖에 있는 자석이 S극일 때 걔와 가까이 있는 쪽은 N극이 돼서 자석과 물체가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됐어요. 이 뜻이에요. 그쵸? N 옆에는 S극이 돼서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되는 걸 외부 자기장과 내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됐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자 자석에 있는 애들은 이런 형태야. 됐니? 근데 내가 여기서 자석을 치우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이때 자석을 치우면 이렇게 자화된 상태를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 그래서 자석을 치워도 그냥 자석인 상태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강자성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철이 돼. 그래서 철은 연구자석으로 막 긁으면 그 철 속에 있는 원자들이 자화가 돼. 그랬다가 자석을 치우고 나서 클립을 갖다 붙이면 철에 클립이 막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강자성체라고 하는데 내가 밖에서 연구자석을 치우면요. 그래서 또 강자성체와 다르게요. 자석을 치우자마자 원래 상태로 돌아가. 자성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가 상자성체야 이렇게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이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 쿠킹 오일이 이런 성질을 띄어요. 그래서 걔는 자석을 치우자마자 자성을 잃어버려요. 이런 애들도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제일 특이한 아이가 얘입니다. 원자자성이 없는 아이. 네. 그러니까요. 자, 원자자성이 없는 원자로 되어 있는 물질도 있습니다. 원자자성이 없는 원자로 되어 있는 물체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받을까 안 받을까? 얘가 받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하게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밖에 있는 외부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을 만들어 그랬을 때 자성이 없는 애가 갑자기 자성이 확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생기냐면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내부 자기장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가 N극, S극, N극, S극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운데 있는 애들끼리 지네들끼리 상쇄시켜버리면 자석과 제일 가까운 쪽이 같은 극이 돼버려요. 그래서 서로 척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되는 아이들이 원자자성을 안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야. 그래서 이걸 자석과 서로 밀어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반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반자성체야.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는 거고요. 이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물입니다. 물하고 구리가 그래요.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자석 치우면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얘네들은 다시 원래대로 원자자성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됐어.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졸졸 나와. 되겠어? 근데 이런 물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도 가지고 있고요. NS 자성도 있어요. 됐어? 그래서 여기다가 전기를 띈 대전체를 먼저 갖다 댔다고 치자. 그럼 물은요. H2O 극성을 가지고 있는 분자거든요. H 쪽이 약간 플러스, O 쪽이 약간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네가 대전체를 갖다 대면 그것과 반대쪽에 극을 띄고 있는 애가 가까이 배열돼. 이런 식으로 가까이 배열되기 때문에 얘와 얘의 인력에 의해서 물발이 전기를 띈 물체 쪽으로 끌려갑니다. 이걸 통해서 물이 극성이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근데 여기다가 뿔마가 아니고 NS인 자석, 엄청 센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엄청 센 자석을 갖다 대면 얘가 원래 원자 자성이 없는 물방울이거든요. 그러면 얘 때문에 자성이 확 생겨요. 근데 가까운 쪽이 같은 흙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때는 물발이 뒤로 밀립니다. 반자성을 냅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실험도 되게 많이 합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몸에 물이 70%를 했어요. 됐어? 그래서 주변에 아주 엄청난 센 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를 우리 주변에 갖다 대면 우리는 그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센 자성을 가지고 있는 애.
그 실험을 누가 한 거냐면 어떤 과학자가요. 개구리 가지고 해요. 개구리는 그냥 수중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물이 많거든요. 그 물이 많은 개구리를요. 엄청나게 센 자석 위에 개구락지를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개구리에 있는 물이 반자성을 띠니까 이 개구리가 뭘까요? 떠요. 개구리가 떠가지고 이렇게 배로배로 돕니다. 개구리가 되게 황당해하는 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실험을 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찾아서 보십시오. 개구리 몸에 있는 물이 반자성을 띠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 이 반자성을 띠고 있는 이 물체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가 있어요. 마이스너라는 과학자예요. 그 마이스너라는 과학자는 이 반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가 대단히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센 자석 위에다가 반자성을 띠는 물체를 이렇게 놓으니까 당연히 가까운 쪽은 같은 극, 먼 쪽은 반대극 이렇게 돼서 네, 자기력이 서로 미는 방향으로 청력이 작용할 거잖아요. 그 청력이 일련으로 엄청 약한 힘들이 생깁니다. 얘네들은 약한 힘이 생겨요. 얘만 센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약한 힘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럼 얘가 허공에 뜰까? 안 떠요. 왜? 모든 물체는 질량 때문에 중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력이 훨씬 더 커서 사실은 뜨지 않습니다. 그 힘이 너무 미약해서.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이스너라고 하는 과학자는요. 이 힘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 그걸 해결했습니다. 연락. 차가운 곳에 갖다 대면 이 힘이 엄청 커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영하 200도 액체 질소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거예요. 얘를 집어넣었더니 이 힘이 열나 커집니다. 중력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빵 떠버려요. 빵 뜹니다. 그래서 이게 빵 떠서 위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올라갈수록 자석이랑 멀어지니까 자기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어느 높이가 되면 자기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딱 그 물체를 갖다 대면 그래서 그 물체는 허공에 딱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띄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자성을 띠고 있는 아이의 반자성력을 크게 하면 허공에 띄울 수 있구나. 이거 이용해서 내가 뭐 만들어야지?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 이상 열차를 이걸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있어요. 아직 완성을 못했지만. 그래서 이걸로 만들고 싶어 하고요.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MRI라고 하는 자기 공명 장치요. 그걸 우리 몸에다가 쏴가지고 우리 몸의 자성을 이용해서 내 몸에 있는 근육이나 조직에 병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로 궁극적으로 뭐 만들고 싶냐면 인공태양을 만들겠다는 게 과학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온도가 낮아지면 반자성력이 왜 커집니까? 라고 하면 이 반자성 체는요. 대부분이 뭐냐면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온이라는 온도에서 이 생기들의 저항을 열락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전자가 활발히 못 움직입니다. 근데 온도를 낮추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온도가 특정한 온도에서 저항이 0 되는 순간이 만들어지는 특이한 애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저항이 0 되는 순간에 이 온도를 라디티 임계온도라고 해요. 임계온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임계온도보다 온도를 더 낮추는 순간 드디어 저항이 0인 물체를 만드는 거죠. 그 물체를 우리가 초전도체. 그래서 얘가 초전도체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 힘이 만들어져서 허공에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조그만 초전도체 만드는 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이용하면 인공태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핵발전소를 지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 문명들도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핵의 반응을 이용하는 핵반응을 이용한 그 발전소죠. 핵반응을 이용하는데 핵반응에는 두 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구에서 사용하는 핵 분열 방식의 에너지를 만드는 걸 핵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쓰는 핵분열은요, 엄청나게 원자량이 많은 불완전한 알을 사용합니다. 그게 우라늄이죠. 우라늄은요, 원자 핵 속의 양성자가 무려 95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공간 안에 플라스의 성격을 띠는 양성자가 95개 있다고 쳐봐. 그럼 지네들끼리 엄청나게 청력이 세지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한 원자 핵에 중성자를 여기 쓴다. 중성자 하나를 빵 하고 그래서 부딪히게. 그럼 불완전한데 이 새끼가 와서 때려주니까 이 새끼가 뭐 하겠니? 빵 하고 뽀개져. 그래서 우라늄이 뽀개집니다. 우라늄이 뽀개져서 바륨과 크립톤 같은 물질로 쪼개집니다. 양성자가 찢어져. 그래서 양성자가 45개 몇 개 찢어져요. 그래서 찢어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그 폭발에 의해서 미세한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질량이 95g이었다면 이걸 폭발하는 순간 질량이 93g 이런 식으로 질량이 감소해요. 그러면 그 질량이 감소한 만큼이 바로 뭐가 된다? 에너지가 되는 거야 라는 걸 알아낸 사람이 누구게? 아인슈타인. E는 mc 질량 감소량의 광속을 제곱해서 곱한 만큼이 그 순간 방출하는 에너지가 된다. 이만큼 태양에서는 매 순간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핵발전소예요. 핵 분열을 위한. 그래서 이용한. 자, 근데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어떠냐면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대단히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별들에서는 핵 분열이 아니고 핵융합이 일어나요.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무거운 원자를 가벼운 원자로 쪼개는 방식이라면 얘는 거꾸로예요. 가벼운 원자들을 결합시키는 겁니다. 뜨거운 열로. 그래서 결합시켜서 얘가 원래보다 무거운 원자로 변하면서 아까랑 똑같은 질량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의 질량은요 4.01g인데 이게 헬륨이 되는 순간 질량이 4.00g이 돼가지고요 질량이 감소합니다. 그 감소한 질량만큼이 뭐가 돼? 에너지가 돼서 분출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햇빛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반응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에 비해서 이 반응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의 효율이 훨씬 더 높고요. 이때는요 훨씬 더 안정적인 물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험성이 적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 방법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어야 돼. 됐어? 그럼 태양처럼 핵융합을 하고 있는 이 물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공태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태양 같아야 되잖아요. 태양의 중심 그 안의 온도가 1000만도예요. 1000만도예요. 1000만도가 돼야 이 짓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에서 제일 뜨거운 게 뭔데? 용암이잖아요. 그 용암의 온도는 어떤 줄 아세요? 1000도예요. 1000도. 얘는 1000만도고요. 10,000배 뜨거워요. 이런 거예요. 그 1000도의 용암이 지나가니까 폼페이 도시도 다 한순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1000만도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뜨거운 정도예요.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그 안에 수소를 집어넣으면 핵융합을 하니까 무한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온도를 어떻게 올려? 이건 올릴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로 계속 때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있는 마이크로파로 계속 두드리면 아이는 뜨거워집니다. 무한대로 뜨거워질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집어넣고 1000만도까지 온도를 높일 동안 얘를 담고 있을 그릇이 없어. 그릇이 녹아요. 그릇이 없어서 못 만들 거야. 됐어. 그러면 이 그릇을 어떻게 만들까? 바로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서 수소를 그릇에 담는 게 아니고 그릇에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타겟으로 뜨겁게 가열하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얘는 1000만도가 돼야 되는데 이 그릇은 영하 200도여야 돼요. 그죠? 마이스너 효과는 영하 200도 그 수준에서 우리가 발견한 거라서. 그래서 얘는 영하 200도여야 되고요. 얘는 1000만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물체를 담는 그릇은 역설적으로 가장 차가워야 되는 거죠.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러시아에 모여서 저 그릇을 만드는 연구를 했어요. 저 그릇의 이름이 그래서 러시아어로 토카막입니다. 토카막. 그래서 토카막이라고 하는 저거를 만들려고 사실은 과학자들이 저 핵융합 반응 기술을 만들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 연구를 하다가 러시아 새끼들이 전쟁을
됐어. 다 흩어졌죠. 나가리가 됐죠. 됐어. 네, 우리나라 서울대 팀이요. 전 세계 과학자들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손가락을 막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팀이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조그만 소형 인공태양을 만들어 본 상태. 이걸 이제 확장하는 기술의 문제. 여기까지 가는 상태. 그렇다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반자성체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물체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옵니까? 감독은 받았고요. 일단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04페이지에 보시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죠? 얘네들이 원자 속에서 자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10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반자성체는요. 맨 처음에는 원자 자성이 없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글이 원자 자성을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자성체의 물질을 이용한 게 106페이지에 오세요. 106페이지에 오시면 액체 자석이라든가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강자성체를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체는 반자성체를 위해서 만든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수능에서는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얘가 강자성이야, 상자성이야, 반자성이야 라고 하는 걸 너희들한테 구별하래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풀면 될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문제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109페이지에 있는 220번, 221번. 그래서 요거 두 개로 문제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20번과 21번 풀어보세요.